지금부터 10년 전에 2001년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저 화면에 나오는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있는, 또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학원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는 과학 입국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로 이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실험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도전하는 또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융합한다는 뜻에서 트리플 악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태 환경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컬처와 이코와 사이언스가 결합되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와 생태 환경에 대한 의지를 갖는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doing first고 something different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쓴 25권의 책 가운데 한 10권 정도는 시인데, 이 시집은 다 저의 똥 먹는 아빠라는 동시입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과 같이 동시를 썼습니다.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 이거는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과학의 어려운 내용들을 시로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4대강을 또 돌아다니면서 사진과 시를 쓴 그런 책들이 되고,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데서 모든 것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앉아서 붉은 머리 뱁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는 어미새가 똥을 싸니까 그것을 후루룩 먹는 그런 다큐멘터리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새끼들이 싼 똥을 먹는 일은 그 똥이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영양가가 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싼 똥의 냄새를 맡고 뱁새가 또 이런 새들이 와가지고 그 오목눈이를 채갈까봐, 천적인 다른 새가 채갈까봐 그것을 먹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식사랑, 또 그 아기새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우리 딸아이가 아빠도 누가 우리를 채가려고 하면은 우리 똥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있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아버지들도 다 똥은 물론이고 어떤 희생도, 어떤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렇게 누가 유기한다든지 누가 그렇게 한다면 똥이 문제겠는가? 똥 먹을 수 있지, 안 먹을 수 있지, 한 그런 일화를 시로 쓰게 됐는데, 이것이 그만 제 동시집, 첫 동시집의 소재가 됐습니다. 네, 제가 대변인이 됐는데 집에 돌아온 날 딸내미들이 나를 놀리는 장면을 그 글로 썼는데, 이것이 풍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을 웃기고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변웅전이라는 대변인인데 그분이 자민련 대변인이 돼서 저하고 같이 대변인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 변 대변인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순간에, 변 대변인이니까, 이게 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말로 똥이기 때문에 대변도 똥이니까, 내가 이제
대변인이 되니까 우리 딸이 똥인이라고 대변이 똥이니까 이렇게 놀리는 것을 이제 겪었는데 그래서 이제 똥이냐 하고 아빠를 놀리는 것을 그날 겪었는데 그 다음날 변은영 대변인을 가서 만나니까 변 대변인이 되니까 똥똥인이 되는구나 해서 제가 킥킥 웃었던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을 얼마나 똥처럼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풍자한 그런 시이지만 똥똥인이라는 동시가 됐습니다. 한때 정치인을 욕을 많이 하고 하면서도 한 번은 이렇게 웃는 아주 즐거운 그런 일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상력이 이런 작품으로 태어난 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분 사진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 가져왔습니다. 이선을 주목하라. 이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선 도시에서 제가 그냥 이선이라는 말을 차입했습니다. 이분은 충북 옥천 분이신데 중국에 가서 화장품 대리점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 심양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국내에서는 나들이 화장품에 반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심양에 가가지고 한국 화장품을 파는 그 나들이 화장품에 재고가 있는 화장품들을 2트럭인가를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방판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300여 품목의 화장품을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샵을 9,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방판 사원이 9만 명. 양현석 군은 제 아내하고 이종 사촌 지간입니다. 근데 이자가 제가 종로에서 치과 병원을 개원했을 때 이 친구가 우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를 치료해 줬습니다. 금리도 해넣어주고 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실로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야, 현석아,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우리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양현석이가 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춤꾼으로 뜨기 시작한 이 양현석 군이 서태지와 아이들로 부각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지금까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가보시고 또 두 분 다 업문을 깨우치지 못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방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그만 토목상을 차려서 시골에서 저런 이제 토목상 주인이 되셨는데 그 못 배운 어머니가 청주의 딸을 우리 누님이 2분 계셨는데 두 따님을 청주에 레슨이라는 말을 내가 그때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누님 2사람을 피아노를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버스를 타고 그 용돈을 줘가지고 누님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누님들이 청주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어렸을 때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도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려본 적이 없고 또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 못 배운 어머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누님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시켰을까? 2 누님이 다 선생님이 되셨는데 나중에 우리 집안이 어려웠을 때 누님들이 피아노 레슨을 해가지고 과외비를 받아서 제 학비를 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통찰, 어머니의 인사이트가 오늘날 우리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도 또 좋은 대학의 스펙보다도 좋은 가문의 그런 유산보다도 아이들에게 좋은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구나. 내가 부족한 것도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인성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인문학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일이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그 아이폰을 소개할 때 애플 컴퓨터는 IT와 인문학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6개월밖에 다니지 않은 그런 중퇴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여행하고 명상에 빠지고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수련이라고 할까 그런 교양을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본인이 가졌던 그런 인문학적인 바탕 얼마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인문학적인 바탕이 오늘날 아이폰을 만드는 바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인문학의 경험, 역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수많은 지식, 예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상력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기 위한 그런 노력에도 어머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